안녕하세요. 네, YTTV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 이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 정부에서 그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그죠? 2021년도부터 20조를, 디지털 뉴딜에 20조를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제조 분야인데 이쪽으로도 이제 아마 이 20조 중에 일부가 투자가 될 거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아무튼 그 뭐 똑똑한 공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공장이라는 게 그 기존 뭐 수십 년 전부터 공장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공장의 그 시스템을 전산화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분량을 찾아내고 뭐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제 앞으로 그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이제 기존의 공장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정이 되는 거죠. 예. 이 스마트 팩토리 용어는 뭐 그냥 기존 공장 자동화 연장선인데, 우리가 이제 기존 자동화하고 뭔가 크게 차이점은 이제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이 AI하고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oT라고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이 개념이 기존 공유 자동화는 다르게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면서 이제 커다란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의 어떤 공유 자동화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비즈니스 가치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생산성의 거대한 증가, 비용의 예, 감소,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그냥 이름으로 다시 이제 제정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이 자료는 그 뭐 저기 부산대학교 송길대 교수님 하고 이 두 분이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게 나온 지는 좀 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뉴딜 쪽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 분야에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 보고서는 계속 발간하고 기술 관련 보고서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다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스마트 팩토리 가장 큰 그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제 로봇이거든요. 로봇. 그것도 무인 로봇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이제 접목되는 겁니다. 결국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디다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만들었는데, 어, 정말 놀라운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공장을 보시면 그 거의 무인화돼 있어요. 예. 주문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조 생산까지 무인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 이게 직접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래의 어떤 공장을 제시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에는 아무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동이 중지됐어요. 사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나온 신발이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그 신발의 제조 단가와 시간을 엄청나게 줄인 거죠. 그러면서 혁신적인 공장이긴 하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이런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디자인이 투박하게 나온 거죠. 결국 그래서 제품 자체가 품질이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디자인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네, 뭐 독일에서 아무튼 이 공장이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다시 중국으로 이전했다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미 기술적으로는요 이미 이제 사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스마트 팩토리가요. 그래서 그 무인화돼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스마트 팩토리 최신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디지털 트윈.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현실에 어떤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 세계죠. 리얼 세계죠. 리얼. 예. 근데 이 실제 세계의 어떤 공장, 이 설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상 속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 똑같이 트윈, 쌍둥이죠, 쌍둥이. 예, 물리적인 게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으로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 세계로 복제한 거라고 보십니다. 복제. 그러니까 복제가 됐으니까 가상의 세계에서 이 공장과 이 장비를 그대로 가동시킬 수 있겠죠. 실제처럼.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막 로봇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실제로 똑같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물건이 안 나올 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실제 물건의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서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복제를 하면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가동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안정화되면 그제서야 이 설비를 가동해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량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으로 나오는 그 제품들 때문에 이 공정을 진행하는 모든 제품을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증가하죠. 그리고 품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한테서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 가상의 세계, 가상의 공장과 장비를 그대로 예,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디지털 영역으로 복제하고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기존에 뭐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했던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고요. 또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설비에서 제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작업 과정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요. 노력도 절감되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트윈 이게 이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 중에 하나고요. 주로 이 중공업 분야에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공장, 자동차 제조 생산 시설, 그다음에 항공기 같은 기체 제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 뭐 항공기 뭐 갑자기 운행하다가 결함 생기면 그죠?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주로 이제 현재 이 디지털 트윈이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결국은 제품 불량, 그죠? 결함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동차와 항공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아직 이 디지털 트윈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가상의 세계, 이 가상의 장비와 이 세계를 만드는데 이게 또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예. 이게 없더라도 뭐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죠? 대표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 프레딕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그죠? 어떤 기차역의 플랫폼처럼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기반.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들. 이 기반 하에서 부품을 조립하듯 네, 뭔가 추가하고 넣고 빼고 활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딕스라는 이 이제 GES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통합 데이터,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똑같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서 모의 실험을 해서 그 뭐 개선할 점, 그다음에 제품의 결함 부분 다 미리 점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제품을 출시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증대됐고 품질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G가 사실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 제품의 안전성,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계속 이 제품을, 그죠? G의 그 엔진, 비행기 항공기 엔진 이제 주로 생산하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뭐 프레딕스라고 이제 쌍둥이 공장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결함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 네, 여기에 가장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20년간, 그죠? 아, 이건 그 독일의 지멘스 이야기인데요. 예, 지멘스가 이제, 어,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고요. 이 지멘스에서 아무튼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20년간 생산량을 13배나 증가시켰고요. 인력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생산성이 증가되는데 보통 증가되면 인력을 줄이잖아요. 예, 자동화가 되면 인력을 줄이는데 이 회사는 놀랍게도 인력을 유지하면서 불량률을 거의 0.0009%. 요걸 이제 식스 시그마라고 제조업에서는 이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불량률을 갖다가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라고 해서 불량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불량이거든요, 불량. 여기가 불량인데 불량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완제품이 여기 이 영역에서 이제 제품이 들어가게끔 이 불량률을 개선하는 통계적 기법인데 이제 제조업에서는 이제 식시그마라고 하고 이 기술 이 기법과 함께 이 디지털 트윈이 활용되면서 불량률을 거의 0.0009% 불량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지멘스라는 회사는 전서각 통합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네들 통합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 쌍둥이, 그죠?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품 가상의 머신에서 그죠? 검증하고 그다음에 실제 세계에서 제품 생산해내고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전서적으로 통합돼 가지고 이게 이제 로테이션 하면서 불량률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기계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한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게 결국은 그 그죠? 불량 낮추고 개선하는 거죠. 개선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들, 예. 비효율적인 거 이런 부분들 다 로스를 제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결국은 이 로봇이 활용되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이 3D 업종이잖아요. 3D 업종. 더럽고, 그죠? 위험하고, 덜티한. 예,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이 일이 이제 3D 업종인데, 이런 일들은 후진국에서는 자동화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화가 돼서 이런 일들은 이제 점점 기계가 대신하거나 후진국에서 인력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잖아요. 한국도 3D 업종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청년들도 그렇고 실업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청년들이 이 3D 업종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3D 업종의 3D의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자동화를 통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그 인간은 지금까지 해결해 왔죠. 그 네덜란드에 이 필립스라는 대표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 회사가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뭐 노동력의 14배를 산업용 로봇이 예, 대체하고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네덜란드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되고 노령화가 돼서 이런 3D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부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산업 로봇에 의존하게 된 거고요. 써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오히려 노동력의 예, 14배를 대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 현재 가장 강국은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 기업이 이제 로봇을, 어, 괜찮은, 굉장히 그 정교한 로봇들을 생산해야 되죠. 한국도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고령화 진입했고, 청년들 취업 안 되고, 그죠? 인구 점점 줄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 로봇을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 쪽으로는 이 로봇을 가지고 공장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세계 1등인데 이 로봇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죠. 예, 한국의 기술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의 로봇 기술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앱소닌 같은 일본 이제 이게 뭐 프린트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로봇 제조 회사거든요. 이제 양파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로봇 하는, 양파를 이용해서 이제 정교한 작업을 하는 이런 협동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음, 이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산업용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상용화가 되어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로봇이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나 예, 거대한 큰 중견기업 아니고서는 중소 뭐 조그마한 어떤 공장에서는 이런 협동 로봇을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쓰고 있고요. 결국은 이 디지털 트윈, 그죠? 이 연계성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 자체를 구현하는 기술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것 자체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들이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뭐 ISO 국제표준기구에서는 이 로봇의 이동 반경, 펜스를 치게끔 규정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 무슨 막그 하이테크 산업, 반도체, LCD, OLED 이런 공장 가시면은 로봇이 엄청 큽니다. 기존의 어떤 다른 일반 스마트 팩토리 공장보다도 이 패널이라고 하죠. 예. 디스플레이 이 패널이 엄청 크거든요. 이걸 이렇게 잘라다가 이제 이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판 자체는 엄청 커요. 킹 사이즈 침대만 합니다. 이런 거를 옮기려면 로봇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죠. 로봇이 팔이 이렇게 있는데 엄청 거대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사람이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죠. 예,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때문에 오히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펜스 쳐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면 사실 완전 무인화가 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완전 무기나 산업재해를 제로로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로봇이 뭐 중간에 고장도 나고 사람이 조작도 해줘야 되고, 그죠? 부품도 가격 교체해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용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인간과 같이 협동해서 작업하는 로봇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의 현재 이 로봇은 이 결함을 낮춰야 되고요. 생산성을 효율적 높여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이게 앞으로 대중화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봇 업체들이 가장 현재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가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를 이 로봇한테 적용해 가지고요. 결국은 이 로봇 자체 인간처럼 학습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 가지고 로봇이 동작하게끔 그런 게 이제 시도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실 청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청소,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아마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는 아마 이 청소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렇게 가정에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AI는 아닌 거죠. 그냥 그죠? 앞에 센서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자기가 이동하면서요. 집안에 한번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집안에 어떤 이렇게 부딪히면서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한번 맵을 만들어요. 이렇게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맵이 완성이 되면 그 길로만 쭉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AI 일부의 AI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완전한 AI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더 발전해야죠. 예, 좀 더. 예. 그래서 청소 영역에 AI가 가장 인공지능 로봇이 가장 빨리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는 로봇 단가 낮추고요. 머신러닝 장착해서 똑똑하고 유연한 형태로 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은 절반 정도는 전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처럼 학습해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면 당연히 로봇이 인간보다 생산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산업재해도 없을 거고요. 이 로봇은 전기만 넣어주면 계속 일하고 부품 뭐 계속 부품만 갈아주면 24시간 일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 도입은 비싸겠지만 로봇 단가만 낮아진다면 그죠? 인건비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라는 그 생각을 고용주가 하게 된다면 뭐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이 잘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3D 프린팅, 스마트 팩토리에 이제 이게 적용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아디다스라는 회사에서 신발을 만들 때 이 3D 프린팅 공법을 이용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도 하고, 그죠? 신발의 생산 시간을 대폭 낮췄죠. 그런데 결국에는 중단했습니다. 독일에서 이걸 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신발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시면 한번 유튜브 같은데 아디다스 공장 한번 보시면요. 신발을 보시면 굉장히 투박하거든요. 디자인이. 결국은 이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결국은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뭐 다시 이전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의 가시적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다시 전략을 수정했다. 예. 일단 뭐 투자 대비 뭐 수익이 이렇게 수익을 얻는데 실패했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이 가시적 성과에 다시 집중하는 거죠. 예.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 3D 프린팅을 하면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 금형, 뭐 절삭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뭔가 제품 만들려면 이 부품들 여러 개 막 잘라가지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기본적인 어떤 그 기계 산업의 우리 생산 방식이었는데 이 3D 프린팅은 통째로 그냥 그죠? 통째로 그냥 만들어냅니다. 통째로 그냥 이렇게 적층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이렇게 그 프린터 그 잉크젯 프린터가 막 위에다가 이게 잉크 뿌려가지고 글자 찍듯이 계속 적층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제품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생산성도 빨리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이제 이 3D 프린팅이 가능한 거죠. 이 사람 그 뭐 저기 이 3D 시스템즈 이 사람이 최초 이걸 만들었는데 3D 프린터를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딸아이 장난감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이제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장난감을 만들면서 실제 프린트를 만든 겁니다. 예,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 최근에는 뭐 이런 3D 엑스포트라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 마치 캐드 도면처럼 설계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그대로 그냥 3D 프린터 넣으면요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뭐 G 같은 제가 일렉트릭 엔진 노즐 같은 부분에다가 히프린터 적용해서 예, 이런 부품들을 10만 개씩 아주 신속하게 대량 생산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음, 결국에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고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보더라도요. 그 애플하고 삼성은 초반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그죠? 세계를 장악했죠. 근데 이제 소니, 모토로라는 결국은 기존 그죠? 기존 방식 고수하다가 그죠? 경쟁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례들만 봐도 어, 이 혁신이라는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기업들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스마트 플래닛. 지구 전체가 다 스마트 환경으로 통합된다. 결국은 이 통합에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분야가. 예.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객과 그죠? 고객의 이 수요를 갖다가 사실 선제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그죠?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유통경로 시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이 플랜이 또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스마트 팩토리는 앞으로 이런 모습이겠죠. VR을 통해 가지고요. VR 이게 이렇게 현실 가상 세계죠. 뭔가 쓰면은 가상 세계로 보이는 거고요. 그 VR을 통해서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디지털 세계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기술자들이 실제 세계와 똑같이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개선 활동을 하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그 불량을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실시간 세계에 그죠? 실제 세계에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공장으로 최종적인 모습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보면은 이미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이 일부분은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서요. 무인 정보 단말기인데 커피숍마다 이거 다 있죠. 예, 우리 커피 주문할 때 이제 그 종업원한테 이야기하지 않죠. 이 키오스크 앞에서 내가 이렇게 커피 원하는 거 고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결제하면 주문 들어가는 거죠.
점점점 이 스마트 팩토리 영역이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알바생들 자리까지 사라질지도 모르죠. 많이. 예. 그러니까 이 공장 자동화라는 이 영역이 일상생활까지 파급되면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더 줄어들 게 자명하고요. 고용은 점점 없지만, 그죠? 자본가와 고용주는 성장하는 이런 시대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격차는 커지고요. 격차를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고급 기술자,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요, 전부 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세상이 온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편리하게 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이 고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고급 기술자가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유지될 수가 없는 시대가 앞으로도 오게 될 겁니다. 기업들은 신규 충구 인력 충원은 더욱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을 사는 게 더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이 로봇, 그 다음에 이 무인 시스템, 이게 이제 모든 공장에 파급되고 전 사회 분야에도 다 파급되는 거죠. 예. 이게 결국 스마트 플래닛이라는 미래 모습인 거죠. 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세계가 현실에 다가오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가속화가 더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전문가 양성,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고요. 차세대 플랫폼 만들어야 되고, 인프라 만들고, 그다음에 신기술 만들고, 이 이거를 전 세계 어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되는 2등 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런 고급 기술자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세상이 한국이 제일 먼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